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거주와 투자를 분리시키고 소액 투자로 이제 시드머니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주거와 투자 분리 전략을 보면 우선 거주는 이제 지금 시점에 이제 많은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거주도 하면서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을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뭐 돈이 많다면 뭐 아직도 괜찮겠지만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이거를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따로 투자 따로. 그래서 이제 투자는 이제 안전하고, 첫 번째는 이제 투자는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대출 비율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기가열지구라든지 규제 지역을 보면 지금 9억 이하는 지금 뭐 40% 정도, 그 다음에 9억 초가 15억 이하는 40%, 그 다음 뭐 20% 이렇게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고, 대출 비율이 너무 줄었죠.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또 임대차법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자. 내가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를 내는 비용 혹은 대출 비율보다 높은 곳에 가격 상승이, 아파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댔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오히려 갭 투자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임대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소액 투자를 한다면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내가 이제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잃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타격이 크다 보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효율성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정성이 높은 데는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보기 전에 우선 지역을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을 볼 때는 향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 여기가 이제 좋은 안전한 곳이단 말이에요. 요 향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 그리고 가격이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부동산은 요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아까 하방 경직성 이야기 했잖아요. 불경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은 어디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때 이제 상품도 좋지만 우선은 도시별로 해서 도시별로 시장 흐름이 다르게 움직였죠. 그때 공급량이 많지 않은 도시,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도시, 여기는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2008년도 때 보면 부산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입주 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부동산 지인에서 이제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이제 어플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지인 혹은 아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입주 물량에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요런 지역은, 요 구간은 공급량이 많은 구간, 요 구간은 이제 공급량이 부족한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요 대비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보자. 두 번째는 이제 고평가되지 않은 지역, 즉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세 개 지표가 있는데, 소득 대비 집값,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소득 대비 집값이라 해서 PIR 지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 해서 이제 전세가율이죠. 요거도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와 비교, 이렇게 해서 다른 도시 대비 이 지역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자. 요거 하나 직접 해봐 드릴게요. 보면, 자, 일단은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미리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을 보면, 보세요. 이제 수요 공급을 보면 여기서 내가 뭐 부산의 아파트로 공급이 어떻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공급량보다도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 통틀어서의 공급량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입주 플러스에 들어와서 서울을 검색, 지역 추가, 그 다음에 인천 지역 추가, 그 다음에 경기도 있죠. 경기도 지역 추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까지 추가가 되는데 3개를 해서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3개 지역의 총 필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공급량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PIR 지수라고 있죠. 예, PIR 지수.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조지표라고 있어요. 보조지표에서 PIR이라고 있죠. 그래서 PIR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녹색이 이제 PIR 선이거든요. 이 녹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의 매매가에 가까워지면 조금 저평가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에 가까워지면 좀 고평가에 가까워졌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초보자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PIR 지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PIR 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 유동성이 많아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PIR 지수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뭐를 봐야 되냐? 이제 전세가율을 봐야 돼요.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이 전세가율을 다음 이제 서울시장 강도 지인에서 이제 볼 수 있죠. 뭐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데 전세가율을 보면 지금 2017년 11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서울이 51%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았을 때가 38% 정도, 그 다음에 높았을 때가 70% 가까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의 거품이 작다.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낮으면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높다. 지금은 이제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면서 오히려 다시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오히려 아직까지는 완전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음 이제 다른 지역 대비, 다른 도시 대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다른 도시 대비 보겠습니다. 다른 도시 대비는 여기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파트 실거래가 있죠. 아파트 실거래가에 오면 여기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가 있는데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정보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거를 지인이랑 병행해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일단은 이제 인천과 부산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일단 오면 제 인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어디냐?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오게 되면 부산을 지금 혹시 좀 끊기나요? 네. 부산을 오게 되면 부산에서 이제 지인에서 밑으로 내리면 매매가라고 매매를 내림차순으로 해요. 그럼 이제 비싼 거부터 이제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가장 부산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이제 수영구죠. 수영구. 다음 이제 해운대구, 동래구 이 순위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에서 이제 가장 비싼 데가 수영구, 해운대구다. 그 다음 인천 인구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고 광역시로 오게 되면 인구 이제 거의 200만 후반에서 300만까지가 이제 인천이 290만, 부산이 아까 300만이 넘죠. 인천을 오게 되면 인천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냐 봤을 때 연수구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의 수영구와 인천의 연수구가 이제 가장 비싼 데죠. 그 다음 이제 또 견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인구 약 239만 정도 되죠. 인구 수도 있고 그 지역 그 권역에서 약 대구 경북 권역에서
얼마큼 이제 위상이 있는 도시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봤을 때는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는 이렇게 수성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부산에서 제일 비싼 데가 수영구였다. 그러면 이제 그럼 수영구 이제 시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송도가 이제 가장 비쌌죠. 연수구가 비쌌죠. 송도가 있는 연수구.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가장 비싼 동네와 인천에서 가장 비싼 동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인천이고 빨간색이 부산이죠. 부산 수영구. 그래서 빨간색이 아래라 하면 인천 대비 부산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그 아래라 하면 부산 대비 인천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크게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없다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로 해서 시세 견인단지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수영구에서 이제 35평 부산 강용 쌍용례가 이렇게, 자 이제 대장 아파트들로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렇네. 이제 몇 개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인천에 연수구에서 이제 이렇게, 자 삼익타워는 이제 40평대라서 마우스가 다시 잠시 좀 끊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로 해서 대장 단지들로 해서 좀 시세 견인 단지들로 해서 이렇게 아실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평당가 높은 거 9평이 있죠. 84제곱미터 라인 중에 평당가가 가장 비싼 걸 기준으로 해서 보거든요. 어쨌든 이제 빠르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평가되지 않은 지역,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찾는 방법이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 이제 다른 도시 대비 이제 비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